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과 함께하는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어떻게 새해는 두 분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뭐 그때 해넘이를 보고요. 31일 오후에. 그래요? 어디서 네네. 보셨어요? 뭐 저희 소라면 사곡. 네, 거기서 했고 그리고 아침에 1월 1일은 해돋이를 그 용주리에서 여수 용주리에서 소호동 그 끝쪽에 있는 용주리 마을에서 그 해돋이를 봤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해돋이나 뭐 해넘이 할 때 보니까 이번 지방선거 때 나오실 분들이 항상 보이시더라고요. 같이 인사 나누고 했는데 예. 저희는 그 시무식이 1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월 2일은 좀 시무식하기에는 좀 그래서 많이 좀 쉬시는 분들도 계셔서 1월 5일인데 연휴 때는 시무식과 관련돼서 뭐 1년 동안 좀 어떻게 우리가 운동과 사업을 YMCA가 할지 그런 좀 시무식과 관련된 문건 만들고 좀 시무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넘이와 해돋이를 둘 다 보기 쉽지 않은데. 네, 그렇습니다. 잠을 거의 못 주무신 거 아니에요? 아침 좀 5시에 제발 좀 김대희 총장님은 좀 쉬세요. 해넘이 봤으면 해돋이는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잠자고 있는 집사람 깨워서 뭔 일이자고.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 혼자 보러 가셨습니다. 안 깨우는 가셨습니까? 깨우는 걸 포기하고. 아이고 어떡해. 어떻게? 김석 총장님은 어떻게 둘 중에 하나 보셨습니까? 네, 그럼요. 저희는 이제 온 가족이 그 새해 아침 같이 함께하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올해 신년을 그 해 뜨는 것을 보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 예. 작년에 이제 그 사회대기업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 순천 시민행동 결성됐잖아요. 그분들하고 이제 함께 작년부터 그 순천 그 복선고 뒤에 뒷산에 올라가서 조촐하게 그 해돋이를 보고 있는데 오늘도 올해 1월 1일에도 그 순천 시민행동 식구들하고 같이 새해를 사회대개혁을 다짐하면서 뭐라도 좀 해보자 같이 떡국도 먹고 그렇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연말은 되게 의미 있었던 것이 작년 연말은 그 우리 1229 그 우리 무한공항 제주항공 유가족 참사와 관련된 그 일주기를 무한공항에서 개최했는데 사실은 28일 전까지 굉장히 무거웠어요. 지금도 무겁긴 하겠지만, 근데 29일 날 일주기 되자마자 대통령의 사과가 이루어졌고, 뭐 진상조사 시작됐다고 국정조사 시작됐다고 하고 관련돼서 피해자들이 그 유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라고 국무총리부터 국회의장까지 해가지고 다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그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내려앉았고 그다음에 이제 1월 1일 날 해 뜨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지니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분도 알차게 또 의미 있게 새해를 맞으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토론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날까지 전남도 의회가 바쁘게 움직인 사안이 있는데요. 순천 신대 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가 3차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순천뿐 아니라 여수에서도 중리 밀지구 개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 이익은 민간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황금알인지 아니면 이 지역 환원 방안은 없는지 여러 각도에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남도 의회 말씀드린 대로 순천 신대 선월지구 개발 관련해서 특위까지 꾸려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대지구를 처음 개발할 당시부터 이게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 왔는데 전남도 의회가 특위까지 꾸린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김석 총장님 말씀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공교롭게도 제가 이 신대지구 개발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제가 그 시의회 시절에 순천시의회 시절에 그때 이제 감사원 감사를 순천시 의회가 청구를 2차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당초 사업과 달리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갔다라고 보는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시민의 재산권, 그러니까 공공 보행 통로랄지, 그다음에
공공 부지라고 볼 수 있는 주차장이 세차장으로 뒤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이 침해됐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정확하게 좀 나왔죠. 특히 개발이 환수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예. 그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역량의 문제는 아니면 두 번째 시의원 선거에 떨어지면서 그 이후 것을 잘 챙기지 못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순천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대로 잘 이행됐는지에 대한 것들이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예. 최근에 지금 전라남도 의회가 이 순천 신대지구 선월지구와 관련된 개발 이익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거를 앞두고 뭐 누군가는 그런 선거를 앞두고 특위를 꾸렸다라고 하는 시선이 있던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예. 시민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전라남도 경제자유구역청, 그 순천시 의회 모두 다 반성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전라남도 의회가 이 특위를 꾸린 것은 정치적, 정략적 또는 특정 기업의 로비에 휘둘리지 않은 가운데서 이 사안을 제대로 들여다볼 반드시 큰 용기가 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특위가 구성된 것은 도민주권, 주민주권에 걸맞게끔 개발이익이 정확하게 좀 환수돼서 예. 뭐 특정 기업이죠. 중흥이 이익 본 곳을 반드시 토해낼 수 있도록 그래도 지역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 방향이어야 되고 예. 특위가 단순히 특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의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대기 총장님. 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그 경기도 성남시 그 대장지구 여기는 전체적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5,500억 했고 부산 명지지구 같은 경우는 3,800억 정도 개발이익을 환수했어요. 물론 이제 이것이 대장지구는 왜 5,500억이냐 1조 원 이상 환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이런 문제가 좀 아직도 마련되고 있지만 나머지 우리 전남 지역은 공공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익을 환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들이 나오면서 예. 야 그럼 우리 지역은 공공개발해가지고 얼마 정도 환수했지 보니까 이 성남 대장지구보다는 그 10분의 1도 안 되고 뭐 이런 10분의 1이 뭡니까? 그러죠. 네. 거의 없으니 이건 너무나도 이제 화가 치미는 거죠. 얼마가 투자가 됐고 얼마가 이익을 받는지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죠. 결국은 네. 대체 이게 공공개발한다면 말 그대로 공무원의 주체는 전라남도나 기초시군이거든요. 예. 지방정부가 주체인데 예. 야 그러면 이게 적자 사업이냐? 아니다. 좀 이익이 남았다. 그래 이익이 남으면 얼마 남았냐 물어보니까 정보도 없는데 확인해 보니까 공공개발하면 도로나 뭐 초등학교 이런 부지들이 이상하게 바뀌면서 알짜배기 땅들은 민간 아파트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갖다 주고 전체적으로 우리는 뭐 이윤이 안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니 예. 그러려면 그 공공개발 왜 해야 되냐. 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이 왜 있어야 되냐까지 네.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일정 정도 경제자유구역청이 이렇게 막 막무가내 허가만 내주고 민간업자, 민간 뭐 기업 이런다면 굳이 저건 민간한테 줘버리지. 예. 몰라 경제자유구역청은 공적기구를 만드냐. 이런 문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공공개발에 대한 불신까지도 나오는 흐름. 근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정보가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조례상으로도 개발 이익은 지역 대투자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공공개발과 관련돼서 개발 부담금 그 징수 실적도 전무하고 또 이런 계획들이 만들어지면 마지막에 정산할 때 예. 결산을 할 때 그러면 과연 이 이익이 본래 나오는 것처럼 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봐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안 챙기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저는 이번 뭐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의회가 그런 문제지를 제기했다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봐요. 예. 1년 365일 뭐 선거를 통해서 모든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 나오는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걸면 되거든요. 야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투명하게 할지를 공약으로 서로 내가지고 예. 이것 더 체계적으로 하는 형태로 좀 됐으면 좋겠다고 보는 거고 이번 기회에 저는 전라남도나 기초시군이 공공개발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고민을 좀 해야 된다. 예. 필요하거든요. 공공개발이 필요한데 그럼 애초에 약속한 것처럼 그 이익이 공공개발 이익이 그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는 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돌아가게 만들지를 고민해보는 계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전까지 그 문제 제기를 시민들이 했을 법도 한데요.
했죠. 의회 그러니까. 차원에서도 했었고 시민들은 그게 얼마나 개발이익이 되어 있는지를 정보나 이런 것들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하고. 그 사실상 잘 모르죠. 이게 그 개발 처음에 이제 당초에 이게 공영 개발이란 말이에요. 예. 시행사가 순천시였다가 예. 에코밸리로 바뀌죠. 에코밸리는 중흥이 중심으로 있는 컨소시엄인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가 도대체 개발에 투자가 됐고 그다음에 얼마가 이익이 됐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가운데서 네. 당시 2013년 11월 무렵에 순천시 의회에 그 신대지구 개발 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됐던 건 뭐냐면 5천억 6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좀 들어갔다. 예. 그런 가운데서 그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개발 시행사가 이익금을 약 25에서 50% 이익금이에요. 예. 25% 50% 범위 내에서 재투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예. 감사가 맞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예. 근데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그 이후에 정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언론의 취재도 없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다음에 엄청난 그 이 기업의 로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검찰의 조사도 있었고 예. 그리고 감사원 감사 두 차례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순천시의회가 제대로 전라남도 의회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특별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예.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에서라도 이 특위가 그 개발 주체가 누군지, 개발이익 환수 적절했는지, 앞으로 환수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여러 각도로 좀 짚어볼 예정인데, 자, 어떤 것까지 해 나가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 해당 택지 조성 전반에 대한 예. 행정 절차가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 이걸 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핵심이 개발 이익이잖아요. 예. 그럼 개발 이익의 애초에 이제 그 개발 이익 환수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서 개발 이익 산정하고 또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이 금액이나 방식과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 공공개발은 그 주체가 있어요. 경제가요구청, 전라남도 혹은 여수시, 순천시 등 이 개발 주체들과 관련되어서 이 개발 주체들이 그러면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데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했는지 이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대부분 이 개발 주체인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게 태반이거든요. 관리를 안 왜냐하면 하는 중간에 변경이 되는 거예요. 게 변경이 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했던 측면이 예. 여수 웅천지구죠. 9번에 걸쳐서 변경되면서 결국은 본래의 개발계획 청사진은 없어지고 민간만 좋아지는 상업지구만 늘어나는 형태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연 우리 지역에는 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기준이 있고 또 환수 목표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총체적으로 우리가 5천억짜리라면 우리는 2천억을 개발 이익 환수한다 하면 이 목표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봐서 애초에 계획대로 이것이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거 따져서 향후 다음 개발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예.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전라남도가 주체가 되어서 했던 것이 5군데가 있어요. 그 현재 도청이 있는 그 무안의 남학하고 오령지구, 예. 또 순천은 신대지구하고 선을지구가 있고 여수는 중림 1지구가 있잖아요. 예. 요 5개가 대표적으로 전라남도 혹은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만든 공공개발이었는데 예. 아마 대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개발 이익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 혹은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라고 봤던 뭐 전체 투자 자본비에서 한 20-30% 이것은 없고 오히려 뭐 5% 10% 이내에서 놀아버리는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위가 전면적인 재검토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알겠습니다. 제도 개선까지도 가는. 그렇죠. 김석 총장님? 여수 중림 1지구가 그 경제자유구역 청법에 따라 시행된 건 아니잖아요. 전라남도 그렇죠. 전남개발공사. 그렇죠. 그러니까 신대지구 선월적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건 이런 거죠. 경제자유구역 청법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 제6조의 개발계획 단계에 따르면 개발 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다음에 제9조 8항에 보면 개발 이익의 재투자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예. 개발 사업 시행자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다음 용도에 사용해야 되고 개발 이익은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되고 개발 이익은 산정에 대한 기준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사후적 이익 환수가 가능한 예외 조항까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법대로 안 한 것이죠. 특별위원회가
무엇을 환수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말고 예. 개발 이익이 얼마가 들어갔고 그래 중흥이 얼마를 개발 이익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주고 재투자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법령에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서 개발기 환수 금액의 기준이 낮다고 하면 그걸 토해내게끔 하게 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어렵게 이걸 비비 꼬우면 안 되고 그다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행정을 김대희 총장님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행정을 안 한 사람들 예. 그를 공개하고 행정을 안 한 기관 그 사람들의 굉장히 필요한 징계 조치나 적절한 조치가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네. 특위는 단순한 특위가 아니다. 예. 그래서 특위를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 특위 위원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이 특위를 구성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예.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럼 말씀하셨으면 이제 뭐 적절한 징계 이런 것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왜냐하면 거지. 당시 10년 예. 전에 이 순천시 의회가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2차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잖아요. 예. 이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 2명의 공무원이 구속이 됐죠. 예. 무슨 이야기냐면 개발 계획 과정에서 시민들의 이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끔 계획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과정도 좀 면밀하게 봐야 된다는 거고 형사처벌 말씀. 그렇죠. 특위의 마지막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 감사 청구나 아니면 검찰이라 할지는데 수사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잘못 그 주민들에게 들어갈 이권 그 이익이 제대로 예. 집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돌려주는 방법은 이 개발 이익을 돌려주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잘못한 행정이나 잘못한 어떤 그 기업의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처벌에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걸 그동안 안 해왔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도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번 특위를 만들면서 같이 했던 것이 전라남도 개발 이익 도민하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예. 특위가 이제 그 출범하면서 예.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전라남도는 앞으로 이 조례대로 하면 돼요. 이 조례에 보면 협의회를 만들도록 했는데 협의회가 진행해야 될 심의 의결해야 돼. 이렇게 협의하고 도지사가 협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들을 좀 명확히 넣는데요. 예. 개발 이익과 관련된 도민하는 목표하고 기본 방향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공공 개발을 할 경우 그리고 해당 이익을 도민한테 환원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전에 승인받도록 했고 그리고 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민 환원을 유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세부적 계획서 그리고 도민 환원과 관련된 조례나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들 의견을 꼭 듣도록 되어 있어요. 예. 이런 내용들을 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예. 이제 전라남도는 모든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하면서 만약 도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위원회 때 이걸 계속 불러서 문제제기하고 필요하면 형사고발해야죠. 문제 있어요. 소장님 근데 알겠습니다. 법률에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죠. 계획 단계에서 이걸 수립할 수 있게끔 조례가 너무 늦게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뭐냐면 그동안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그냥 그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에서 이렇게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것이 뒤늦었지만 반가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지탄할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어쨌든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시던데 예. 이런 문제들까지 같이 좀 들여다보셔야 되고 반드시 결과물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해야 되고 수사 요청해야 되고 개발 이익에 대한 반드시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환수받는 것이 목표여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대희 총장님 잠깐 말씀 주신 여수 중림 1지구도 이 개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좀 나왔고 여수도 곳곳에 도시 개발 사업이 있어 왔지만 개발 이익이 시민들에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좀 진단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 따로 좀 보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네. 뭐 대표적으로 여수가 또 공공개발했던 곳이 웅천지구. 웅천지구는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공개발이 아니라 민영개발보다 더 못한 지구로 가버렸던 거고 웅천은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라남도 개발공사가 전남개발공사가 중림 제1지구죠. 1지구를 거의 30만 평 정도 되는데요. 뭐 100만 제곱미터 정도. 이게 한 4,155억, 한 4,2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전남개발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한 1,000억 정도 이익이 나올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역시나다. 다른 타 지역 개발처럼 우리가 목 좋은 자리, 초등학교가 있기로 했던 그 장소가 예. 갑작스럽게 이전이 되고 그 자리는 민영 아파트, 그죠? 아파트 개발업자한테 그 땅이 들어가고 또 그 땅은
인근 지역 중림에 그동안에 5년 10년 전에 먼저 들어왔던 아파트는 다 평수가 15층이에요. 층수가 15층인데 역시 그 노른자이는 초등학교가 빠져나갔던 그 노른자이 땅은 민간 아파트 개발업자가 들어오면서 층수가 20층으로 가는 거예요. 20층으로. 그러면서 개발 이익이 여수 시민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 업자한테만 개발 이익을 주고 1,000억이라는 이익은 현재 보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도의회나 그 해당 지역 도의원들이나 또 여수시의회에서 추정해 보기로는 1,000억이 아닌 거예요. 이 30만 평에 예. 전남개발공사가 들어가면서 4,200억 정도를 투자하고 토지를 조성하고 토지는 예. 또 부장해 줄 거 아닙니까? 각 구역마다. 이러면서 1,000억이 아니라 한 4,500억 정도. 생각보다도 3,500억 이상의 추가 수익이 이익이 발생된다. 예. 그런데 왜 이익이 없다라고 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공공개발이라면 해당 지역에 현실적으로 그 119 안전센터 소방서라든가 아니면 그 청소년 문화시설 아니면 병원 부지 아니면 또 복합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배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도서관. 물론 도서관은 조그만하게 있지만요. 근데 결국 도서관도 처음부터 배치가 됐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공공개발이라면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다 항유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예. 안전과 예. 문화와 교육과 관련된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왜 흔적도 없이 사라졌냐. 그러니까 왜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향수가? 그런 게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오로지 상업지구, 준주거지구, 뭐 공동주택지구 이러면서 결국은 처음부터 이걸 사전에 논의 없이 그냥 개발 주체가 앞장서서 가버리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환수는 왜 안 됐던 겁니까? 그 환수 자체는 뭐 돼야 된다고 이제 시민들조차 인지를 못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도의회에서 예. 시민들이 정보가 사전에 공개되어서 왜 안 되는지 하고 전체적인 사업 집행 규모 예. 그리고 적정성 그리고 여기서 왜 돈이 이것밖에 안 남았냐 예. 따져야 되는 거죠. 그걸 누가 해야 되는데요? 그 도의회하고 시민들 정보 공개를 하면 같이 해야 되는 거. 거죠. 네, 이게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렇죠. 어차피 개발 주체는 전남개발공사니까요. 전라남도니까. 이런 것이 결국 정보 공개도 미흡한 거죠. 예, 이 정도면 이제 뭐 개발이익 환원이나 뭐 개발 이익 사업에 대한 이 자체에 대한 불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영 개발이잖아요. 예, 계획을 처음에 수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이 변경되면 공개해야 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잘 공개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감시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아까 이제 김대희 총장님께서 막 여러 가지 뭐 소방수 이야기도 하던데 그런 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이 변경되면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예, 계획이 어떻게 변경했다는 이 절차를 아마 무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리가 어떤 형태의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 뭐 5년 또는 10년 주기로 바꾸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의 생각이랄지 내용들을 좀 반영한 가운데서 추진돼야 되는데 예, 전혀 그렇지 않고 개발 이익을 뭐 결과적으로 민간 개발업자가 가져가 버린 꼴이 돼 버린 건데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되진 않아요. 근데 하다 보면 민간 개발업자에 휘둘리게 되는 지금 현재 전반적인 공영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시스템을 좀 점검할 때이다라고 예. 볼 수 있는 거고 사실상 이런 것들을 시민을 대신하라고 해서 의회 의원들을 뽑아놓고 도의회 의원들을 뽑아놓는데 제대로 일을 한 것이 아니죠. 계속 무성하게 문제점들만 거론되고 있지 그걸 누가 뭐 제대로 점검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만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이 제대로 환수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거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 민간 개발업체를 의회에 출석시켜가지고 발언하게끔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이익을 시민을 위해서 이익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원들이 없었고 그런 의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 올해 지방선거 때는 그런 의원들과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좀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이 도시 개발 사업의 이익을 공공성 있게 환원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감시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뭐 정보 공개라든지 이런 의사결정 과정도 주민들 그런 주민 참여를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고 이 함께 꼭 참여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법률 안에서 반응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률 안에서 계획을 반영할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예. 그런 것들을 뭐 공청회를 연달아치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들을 완전히 무시한 것들이 많은 거죠. 대체적으로 앞으로는 이거는 깜깜이 꼭 좀 지켜져야 한다라는 그렇죠. 정보가 공개되고 예. 감시하고 그 개발 이익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시민이 요구할 수 있게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 있는 것들도 제대로 지켜져야 되고 그것을 시민 개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의회가 해줘야죠. 의회가.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도 현실적으로 이것은 공공개발은 해당
의회의 위원회, 소관위원회, 건설경제위원회가 담당이니까요. 예. 처음부터 이 공공개발 계획이 나올 때 아까 불확실하다 혹은 공공 영역이 확실한 개발 이익을 어떻게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환수할지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승인해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좀 보통 대부분의 사업이 90% 이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거의 끝났을 때 이제 뒷북치는 행동이 많거든요. 정보가 없으니까. 처음에 도의회에서는 또 예. 시의회에서는 처음부터 해당 계획서들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예. 따지고 그러면 진행 과정에 이 개발 주체들이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한 장짜리라면 10장으로 만들어 오게 하고 10장을 다 공개하면서 그걸 체크를 깍깍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이 개발 이익의 규모라든가 산정 자체를 명확히 해줘야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과정 속에서 나오는 그 공공성이 부족한 영역, 지역 환원 대책이 부족하면 다시 되돌려서 보강시켜서 도장을 찍기 전에 2중 3중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 중간에 특혜라든가 민간업자가 아니면 그 지구 내에서 위치를 변경해서 엄청 왜냐하면 사거리 옆이면 예를 들어서 비쌀 거 아니에요. 예, 땅이라든가 예. 교통이 편리하면. 근데 이거 사거리에 있기로 했던 공공시설은 저 후진 곳으로 3m로 가고 거기는 민간 알짜 공동주택 단지로 변화되고 이런 과정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들 감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계획서들을 다 열어버려야 되는 거죠. 열어서 언론이 감시하고 예. 또 시민사회가 감시하고 또 거기에 뭐 입주를 관심 있게 보는 시민들이 감시하는 체계로 해서 명확하게 공공이익의 모든 내용은 민간 아파트업자가 아니라 시민들이 그 이익을 공공시설로 이익을 받도록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자, 다시 마지막으로 순천 신대 선언로 돌아와서 이 특위가 이번에 잘 해야지만 앞으로 또 이게 좋은 선례로 남지 않겠습니까? 네, 잘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게 필요하고 특이 차원만 가지고는 쉽진 않습니다. 이 관련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관해서 환수와 관련된 것들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은 산업통상부가 관장하고 있거든요. 예. 연관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위와 국회가 연결해야 될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이 특위의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고 특히 순천시나 경제자유구역 전라남도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공개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 시민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신대주구는 이미 분양받아가지고 그리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아파트 처음 분양될 때 신대지구를 개발했던 시행사 중흥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분양을 할 때 나름대로 약속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 약속들이 이행되어 왔는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대지구 개발 이후에 공용부지가 굉장히 부족하고 주차장도 예. 부족해서 난리거든요. 그것이 원래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누가 잘못한 거예요? 시행사인 에코밸리가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잘못으로 거칠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결국은 분양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이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문제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뭐 관련된 내용들로 시민들이 조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에서 알겠습니다. 국회가 할 일, 그다음에 도의회 특위가 할 일, 그다음에 각 지역 자치단체 시의회가 할 일, 그다음에 순천시가 할 일, 경제자유구역 할 일 제대로 하고 시민들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혹시 여기 살고 있으면서 겪고 있는 불편함이 예. 신대지구 개발 관련된 당시의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 순천 신대 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특별위원회 출범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까지 관심을 계속 갖고 좀 꾸준히 지켜봐야 할 개발이익 2026년에는 얼마가 환수됐다는 기쁜 소식으로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기를 좀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MCA 토론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